지금 루안다엔 희망의 북소리가 울립니다. 내전의 역사를 뒤로하고 그들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숲과 사바나가 어우러진 대자연 속엔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그곳 사람들의 삶엔 옛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야에서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지만 그들은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화해와 평화를 꿈꾸는 땅, 루안다를 만나봅니다. 적도 아래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루안다는 콩고, 우간다, 탄자니아 등과 접하고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약 4분의 1 크기의 땅에 다수의 후투족과 소수의 투치족이 살아가고 있죠. 그들은 키냐루안다어, 불어, 영어를 공용어로 쓰며 종교는 카톨릭이 주류를 이룹니다. 인구가 1,000만이 넘는 루안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기도 하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17시간. 드디어 시원의 땅 아프리카가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벌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실록의 푸르름을 간직한 나라 루안다가 있습니다. 1000개의 언덕을 품고 있다는 그곳엔 비행장도 수도 키갈리의 언덕에 있습니다. 평균 해발고도 1500m가 넘는 루안다는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우리나라 봄과 같은 날씨를 갖고 있습니다. 루안다 어딜 가나 만날 수 있는 전통 북 공연입니다. 힘찬 북소리는 비극적인 내전과 대학살로부터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루안다의 심장소리 같습니다. (1994년) 대학살이 자행되던 루안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그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밀 콜린스 호텔이라는 것은 천재의 산을 뜻하는 호텔인데 이건 1994년 대학살 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이 됐던 곳입니다. 약 2,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호텔 안으로 들어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당시 호텔에 피신한 사람들은 이 수영장 물을 식수로 사용하며 2개월을 버텼다고 합니다. 루안다 내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내전 당시의 상황을 그린 영화 호텔 루안다를 통해서입니다. 3개월간 무려 100만여 명, 하루 10,000명꼴로 희생된 루안다 내전은 유태인 학살과 함께 20세기의 가장 참혹한 비극으로 여러 기록물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흐른 지금 아직도 루안다 곳곳에선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키부에의 한 성당. 전국에서 자행된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살육의 기억은 아름다운 키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마을에선 투치족 주민 90%가
학살당했다고 하는군요. 루안다 도초에는 1994년 대학살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기념관들이 성당이나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키부의 성당은 그 아름다운 위치에서 그 잔악한 학살이 자행되었던 장소로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모여든 약 11,500명의 투치족들이 당시 민병대들에 의해서 이 성당 안 그리고 성당 주변에서 학살되어서 묻혀 있는 곳이 여기에 있는 이 장소입니다. 마지막 생명의 피난처를 갈구했던 그들을 신조차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싸움은 1897년 시작된 독일 식민지 기간과 1919년 벨기에로의 위임 통치 기간을 거치며 첨예화됐습니다. 두 나라는 두 종족 간의 차별 정책과 분열을 통해 루안다를 통치했던 거죠. 1962년 독립은 했지만 식민지 시절 중용되었던 투치족에 대한 후투족의 쌓였던 분노는 이후 잦은 충돌을 불러왔고 1994년 다수의 후투족은 소수의 투치족 100여만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루안다 국기는 2001년 바뀐 것입니다. 바뀌기 전의 국기인데 국기의 붉은색이 내전 때 흘린 피에 대한 기억을 불러오기 때문에 바꾼 것이라 합니다. 루안다 하면 흔히들 내전만 기억하지만 국토의 20%를 국립공원으로 보호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자연보호국입니다. 루안다는 다채로운 자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북부의 화산 지역은 높이 3,000m가 넘는 높은 산을 갖고 있고 남부는 동아프리카 최대의 열대우림을, 탄자니아와 접경한 동부는 사바나 기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고원 지역은 1,000개의 언덕을 품고 있습니다. 루안다 남부 뉴메 국립공원입니다. The tree found there is no territory for him, so he moved to this direction. So it's really. And you know that. 동아프리카 최대 열대우림 지역으로 원시의 모습을 간직한 숲은 200여 종의 열대 수종과 1,000여 종의 다양한 식물군을 품고 있습니다. 루안다 북부의 화산 지역에서는 멸종 위기의 영장류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약 800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마운틴 고릴라인데요. 엄청난 큰 고릴라, 대장 고릴라입니다. 실버백이라고. 무리의 우두머리인 실버백입니다. 마운틴 고릴라는 실버백을 중심으로 철저한 위계 질서와 강한 결속력을 가진 공동체죠. 해발 고도 2,300에서 3,500m의 산악지대에서만 사는 마운틴 고릴라는 전 세계에서 이곳 루안다와 접경한 콩고, 우간다 세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종입니다. 이곳은 사바나 기후를 느낄 수 있는 동부의 아카게라 국립공원입니다. Those are stones. Those are white things. They are stones. 기린 중 가장 큰 마사이 기린인데 키가 5, 6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린 한꺼번에
루안다에는 100여 종의 포유류와 1,500여 종의 조류, 파충류 등이 있는데 이곳 아카게라에서는 넓은 초원과 호수를 다니며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동물들은 인접한 국가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초원까지 자유로이 오간다고 합니다. 초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동물과 식물에 많은 땅을 내주고 사람들은 천여 개의 언덕이 있는 중앙 고원 지역에 삽니다.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다 보니 그들은 이렇게 언덕에 집을 짓고 산을 개간해 농사를 짓습니다. 1000m 이상의 산간지대도 비가 많은 편이고 흙이 비옥해 농사에 알맞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보통 한 언덕에서 한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가족이 늘어나면 산비탈에 새로운 밭을 일군다는군요. 과거에는 굉장히 넓은 땅들을 차지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실제 땅들이 좁기 때문에 점점 산으로 올라오고 또 땅들을 또 가족들에게 자꾸 분할해서 장가 가면은 또 새로 이렇게 집을 하나 져줍니다. 고로 옆에. 그래서 자기 땅에다 이렇게 져주기 때문에 집들이 우리보다는 좀 훨씬 뚝뚝 떨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자그마한 땅에 농경지를 이루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산이 높은 정상까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산을 개간하다 보니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나무가 많이 잘려나가면서 지력이 약해져 산사태의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이 큰 노란색 통은 플라스틱 식수통입니다. 산 위에 모여 살다 보니 식수 해결의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수도 시설 없이 이런 물탱크에 의지해 살기 때문에 루안다 어딜 가나 보이는 것이 노란 물통을 운반하는 사람들입니다. 농촌 전화 사업이나 혹은 공동 우물 사업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 모여 있어야 규모의 경제가 나오는데 초등학교 이런 공동 배수, 공동 무슨 집수 시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들 굉장히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000개의 언덕 안에는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며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루안다는 1인당 국민 총 생산이 $500 남짓한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입니다.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과거와 현재가 혼재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이건 우리나라 과거에서도 보지 못한 자전거 택시입니다. 루안다는 모든 이런 교통수단을 운영한 사람들이 유니폼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2번, 그다음에 가항가라는 지역에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다른 나라와는 어떤 국가 통치나 어떤 국가의 선명도, 행정의 투명성 이런 데서 비교할 수 없이 괜찮은 나라입니다. I will go there. Okay, go there. Alright? 이용 요금은 거리당 받는데 보통 우리 돈으로 400원 정도가 기본 요금이라니 싸죠. 그래도 직업이 있다는 것에 만족한답니다.
제조업이 거의 없는 루안다는 90% 이상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중 양봉은 좋은 부업거리죠. 시골 들녘 어딜 가나 나무에 매달린 바구니를 볼 수 있는데 바로 벌통입니다. akadobo k'ibiro bine ni ibihumbi 8. mbese havamo nk'akadobo k'ibiro bine biterwa n'igihe uko cyagenze. iyo zabonye ibyo bwabaye bwinshi buba nk'ibiro bine ibiro bine biba binarenga ushobora no kugera mu 8. hanyuma iyo bwabaye buke iyo bwabaye buke ni akadobo kamwe. ibiro bine 그냥 집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벌들이 와가지고 살면서 거기서 그 꿀을 이렇게 보관하고 이러니까. 연중 평균 기온이 19도로 1년 내내 봄 같은 기후를 갖고 있어 늘 꽃이 피어 있습니다. 꽃이 있는 곳엔 벌이 있고 당연히 양봉은 잘 되겠죠. 사실 루안다의 농산물 중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커피입니다. 루안다는 일명 커피의 나라죠. 높은 고도, 적당한 강수량, 거기에 무기질이 풍부한 화산재 토양까지 루안다는 최고의 커피를 생산하는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미의 대규모 커피 농장과 달리 루안다는 소규모 자영농들이 유기농으로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생산된 커피 열매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공 공장으로 옮겨져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세계 최고의 루안다 커피로 거듭납니다. 이분들처럼 빨리 못 하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눈도 나쁜 데다가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멀리서 이렇게 눈이 좋은가 봅니다. 커피는 루안다 최대 수출 품목으로 1년에 약 5,5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국내 총생산의 42%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Comparing Rwandan coffee to Ethiopian coffee, I know both coffees are good because of the climate, but when you consider the reasons of why Rwandan coffee is good, considering the soils, the volcanic soils, the climate, the weather, Rwandan coffee is better than Ethiopian coffee. Wow. 커피의 원조 에티오피아보다 좋다니 루안다의 커피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커피 콩만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쓴맛이 나는데 좀 고소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한국에서 먹어본 것보다는 좀 신선하다는 느낌은 드는 것 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Wonderful. Wonderful. 세계 최고의 커피 맛을 유지시키는 품질 관리의 핵심, 바로 커핑 테스트 과정이랍니다. 루안다 전국에 24명밖에 없는 커피 맛의 달인들이죠. 이들은 커피의 색상, 향, 질감, 풍미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합니다. 커핑 테스터들의 엄격한 기준을 거쳐 검증된 커피만을 공급하는 거죠. 루안다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 커피는 그야말로 그들의 소중한 생명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에 비해 빈약한 지하자원과 낮은 기술력 때문에 루안다 경제는 아직 상당 부분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사실 가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외국에서 원조를 받습니다. 또 재정 수입의 50% 이상을 외국의 원조가 없이는 운용하지 못할 만큼 많은 원조를 받는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루안다에 원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지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농업기술대학에는 두 분의 한국국제협력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해줘가지고 하여튼 여기서 이근방에서 키가리도 뭐 물론이고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퀄리티의 빵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금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정말 기대됩니다. 네. 루안다엔 아직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제빵 교육이랍니다. 30 degree, around 30, around 80 degree. 이들에게 영양가 있고 질 좋은 빵을 제공하기 위해서죠. Then it takes 3 hours or 4 hours of sucrose, some other things also.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에서 가져온 기계 설비들인데 이것이 루안다 전체에서 가장 최신식 설비라고 합니다. 제빵 수업은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라서 70명의 과학생 외에도 타과에서 배우기를 청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The bread making in this institute. Is it interesting? So very My dream is to be a specialist or a good technician who do things which he knows, yeah, and to product more the agriculture product, to work hard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and the quantity of food in our country.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배부른 빵이 어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하면 거친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루안다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제가 여기 사는 동안 느낀 것은 점잖다입니다. 간판도 없는 동네 구멍 가게를 들렸는데 이분 역시 점잖은 분입니다. 구멍 가게인데 이렇게 조그맣고 물건이 별로 없죠. 이 할아버지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음료수가 있을까 했는데 냉장고도 있다는 듯 음료수를 꺼내줍니다. 재밌는 가게 풍경이라 할아버지께 묻고 싶은 것도 많지만 힘듭니다. 영어만 아는 저로선 불어를 많이 쓰는 루안다의 나이 드신 분들과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래 벨기에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불어가 훨씬 많이 통용이 되는 나라구만요. 그래서 교육을 받은 분들, 특히 요즘은 이제 영어를 많이 강조하는데 아직도 옛날 분들은 불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 나라 참 재밌는 것이 4개 국어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불어, 본인 자국어인 키냐루안다, 그다음 불어, 그다음에 스와힐리라고 동아프리카에서 많이 쓰는 언어, 그다음에 영어, 이 4가지를 아주 자유자재로 구성해가지고. 와우. 초등학교 때부터 불어와 영어를 필수로 배우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4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화폐를 보니 우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 나라 돈은 재밌는 것이 보통 웬만한 나라들이 돈에 그 나라의 유명한 인물들 혹은 그 내셔널 모니먼트 기념비 이런 걸 하는데 이 나라는 대부분 이렇게 야생 동물들입니다. 5,000 프랑은 이 나라의 이제 가장 큰 화폐인데 이 나라를 상징하는 고릴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이 나라는 굉장히 자연주의자들이죠. 생태주의자들이고 인간보다도 더 중요하게 동물들 이렇게 저 화폐에 활용하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후진국이지만 이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God bless you. 배울 점도 많은 루안다입니다. 차들이 많은 것이
무슨 일이 있나 싶어보니 결혼식장이랍니다. This as a warm welcome to our visitors. 저 방문객들에게를 환영하기 위한 조그만 선물이구만요. 포수건이에요. There are many 비교적 시원한 루안다지만 낮에는 더운 이곳에서 부채는 요긴한 선물이겠네요. ventilator. Yes. 잔치엔 축하객이 많아야겠죠. 저도 들어가 봅니다. 빈자리가 많아 아직 예식이 멀었나 싶었는데 한쪽은 꽉 차 있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인데 신랑 측을 기다리는 것이랍니다.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랑 신부 친구 친척들이 결혼식 준비위원회를 약 한 결혼식 한 달 전에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그 아주 사소한 선물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결혼식 준비, 신혼에 필요한 살림들, 심지어는 신혼에 필요한 그 방을 얻는 것까지도 이렇게 그 분담을 해서 말하자면 품앗이 삼아 이렇게 분담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에서 내는 축의금에 해당되는 돈이 소득 수준과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웬만큼 가까운 친구 같으면은 이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00불 이하인데 한 번 축의금으로 100불 정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한 결혼식이긴 한데, 하지만 품앗이 형식으로 서로 돕기 때문에 큰 돈을 기꺼이 쓴다네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역시 신부겠죠. 신부는 들러리들과 함께 축하 사진을 찍느라 분주합니다. 제일 가운데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아주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 찍기를 요구하고 있고, 친구들이 다 같이 재미있게 이렇게 포즈를 잡아주고 있는 폼입니다. 신부 측이 먼저 와서 신랑 측을 기다리는 것이 루안다의 전통 예식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신랑 측 가족들이 도착했는데 남자건 여자건 한껏 멋을 부린 모습입니다. 루안다에서 결혼식은 두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팡이를 든 신랑 측 들러리들도 자리를 잡습니다. 루안다에선 결혼식 당일 본 예식이 있기 전 신부 측 대표와 신랑 측 대표는 신부 측에게 줄 지창금을 협의한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소나 양을 직접 끌고 와서 협의를 한다는데 요즘은 많이들 생략한다는군요. 술이 아닌 청량 음료수가 재밌죠? 역시 더운 나라여서인지 술보다는 시원한 음료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부 측과 신랑 측이 협의에 들어갑니다. 이때 양측은 언변이 좋은 사람을 먼저 내세워 기선제압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관습적으로 서로들 자기 집안의 어떤 그 위세를 과시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신부 측 그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뭘 그 소를 받고 딸을 주려고 하느냐, 그냥 주셔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여기 계시다. 그럼 하느님이 계시면 뭐 소에 관계없이 딸을 따님을 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농담을 하면서 웃어가면서 이런 흥정을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자연스럽게 이걸 하나의 의식으로서 즐기는 과정이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협상 결렬로 깨지는 결혼식도 있는데 오늘 결혼식은 협의가 잘 이루어졌답니다. 처음과는 다른 좀 더 비싼 술이 건네집니다.
이어서 이 결혼을 성사시켜준 소를 위한 노래를 부릅니다. 소를 흉내낸 춤도 춥니다. 이는 큰 재산인 소를 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협상하는 동안 꼭꼭 숨어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린 신부가 둘러리를 앞세워 나옵니다. 초조하기는 신랑도 마찬가지인 듯 기다리고 드디어 하객들의 축하와 환호 속에 신부가 나옵니다. 먼저 시댁 어른들께 곱게 첫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신랑 차례인데 연애 결혼이 없던 과거엔 우리처럼 결혼식이 첫 대면이었다고 합니다. 예쁜 반지를 끼워준 신랑은 세상을 얻은 듯 뿌듯해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신부는 신랑에게 진주 목걸이를 선물합니다. 다음은 신부 측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사위는 장인 어른께 남자들의 상징인 지팡이와 중절모를 선물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씩씩했던 신부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함께했던 가족과 집을 떠날 것을 생각하니 감정이 북받쳤나 보네요. 아주 즐거운 결혼식입니다. 하지만 따님을 보내는 집은 언제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딸을 보내면서 엄마도 또 이모들도 울고 또 본인도 즐거움 속에서 또 떠나보낸 슬픔 속에 울고 있습니다. 복잡한 결혼식 절차의 마지막 케이크 커팅. 그런데 신부는 신랑이 아니라 친오빠와 함께 케이크를 자릅니다. 이것은 옛 집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의미라는군요. 식사는 잘 차려진 뷔페식입니다. 루안다 전통과 현대식이 어우러진 결혼식. 그래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결혼식의 의미는 예나 지금 우리나라나 루안다나 다 같은 것 같습니다. Very wonderful. turishimye cyane Very happy. uti iyo umuntu ashingiye umwana we uti nibwo aba ashoje uburere. 4시간의 긴 결혼식. 이제야 신부가 웃음을 찾습니다. 밤에도 결혼식 피로연이 계속된다는데 언제나 이날을 기억하며 이 부부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May it be an evening star. 루안다 하면 내전과 대학살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천개의 언덕이란 뜻의 루안다는 푸른 언덕의 여유와 평화로움을 느끼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언제 어디서나 달려와 낯선 이방인을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심하던 동네에 이상하게 생긴 백인,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비흑인을 일컬어서 무중구라고 합니다. 무중구가 나타나니까 다들 재미있어가지고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아기 아주머니, 길 가시던 할머니, 어린이 할 거 없이 그냥 다들 우리가 뭔가 특이종이 나타나서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 예고.
아마 그렇지.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이는 아쉬움과 그리움 속에 이 땅을 떠납니다. 이제 저에게 루안다는 푸른 자연이 있고 소박한 삶과 순박한 인심이 있는 평화와 희망의 땅입니다. May it be your journey.